니 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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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잘났다. 이 소리는 공모사업 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개 털리고 나온 한 청년의 구슬픈 울음소리입니다. 불편한 녀석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모사업 심사를 하나 보고 왔어요. 그 심사를 받으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제는 공모사업 심사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 보통의 이제 그 공모사업의 심사위원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의 그 담당자, 담당자는 뭐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보면 담당자가 이제 평가를 직접 하는 곳이 있고, 네. 담당자는 그 진행만 하고 평가는 이제 또 심사위원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담당자가 평가를 한다고요? 네네네. 담당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의 상사 있죠. 팀장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 아까 앞에 담당자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A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비 얼마, 네. 도비 얼마, 그 관련 기관의 담당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기관 내 직원은 아닌데 외부에서 들여온 외부 전문가 그룹이 또 있어요. 자문위원 요런 네네, 거. 약간 그런 부분. 네.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된단 말이죠. 요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물론 그 이 사람들이 이제 평가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역 대학 교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제일 좀 쉬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신뢰가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좀 이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나오면서 이제 학부라고 하죠. 학부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회사 경영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옛날에 막 이 뭐 했던 이런 이론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 그 필드에서 쓰이지 않는 지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위원으로 오신다, 이거는 좀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권위에 기대는 게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이 교수님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나. 네. 전 교수님들 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잘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로 이제 많이 보는 사례들이 네. 저희가 이제 창업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창업 교육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항상 어떤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경영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실제로 창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거와 다르게 많은 변수들이 있고, 시장에서 하다 보면은 또 예측하지 못하는 뭐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그것들을 수습해야 되는 역량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이렇게 평가위원이나 이렇게 오시는 교수님들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에서 경험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한테 뭐 책을 보고 배운 지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실무자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좀 머리 진지 오래된 너무 옛날에 이제 해본 거죠. 시대는 계속 바뀌는데, 하물며 동네 치킨집 메뉴도 수도 없이 바뀌는데, 이 교수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현업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 이제 평가 기준이 운영하는 것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심사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다녀봤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수님들이 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를 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을 이제 내가 평가를 하는데 좀 그렇죠, 부족한 그렇죠. 정보를 네.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자기 딴에는 이제 전문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깔고 가요. 내가 더 많이 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이제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지 않은가요? 그 평가랑 아무 상관없는, 니거 보니까 좀 모자라 보인다, 나는 이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질문의 수준에서 이 이제 평가가 공정하게 될 것인가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제일 문제는 그건 같아요. 이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와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을 똑바로 알고 이 해당 공모 사업이 예산이 얼마고 이 팀들이 수행하기에 이제 이 예산으로 이 일을 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모자라지 않는가, 너무 이제 많이 남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계획이 된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기획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이익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 지역 사회나 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것만 평가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에 분명히 예를 들어 예산이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업 계획을 보니까 본인은 이것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이제 본인의 지식을 넣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거는 1억 10억이 있으면 할 수 있죠. 1억 10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모가 1,0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이 사람들은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1,000만 원짜리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던데 그건 왜 안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돈만 많이 주면 하죠. 아니 돈을 왜 많이 필요합니까? 학생을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면서 되게 좀 답답했던 게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서류 심사도 했을 거고 서류를 통과시켰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실행 단계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뽑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불러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 수준이 서류 한 번 안 보고 온 사람들처럼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지원한 건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일부 담당자가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그 정도로 본인이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해를 못할 정도라면 서류에서 떨어뜨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 계획서에 그런 거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심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서류를 아예 안 뽑았던가 그걸 뽑았으면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뽑은 건데 또 이제 심사위원들은 그 서류 심사 평가원들하고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심사만 보러 왔으면은 미리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주민공모사업이나 웬만한 공모사업은 큰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다양한 사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주민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동네를 위한 사업이면 뭐든지 가능한 건데 분야도 엄청 많잖아요.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고 복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거를 몇 명의 그 대학 교수님들과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과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평가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 참여한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솔직히 못하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더 전문가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행정에 내가 공무원인데 나는 이렇게 주민공모사업 이쪽만 담당해서 행정 처리만 하고 있는데 복지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 복지 관련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 이 사람 평생 복지만 해온 사람들이 지금 지원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평가를 할 거면 오히려 더 이제 겸손하게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물어보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인데 네. 아까처럼 뭐든 하나라도 입대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정도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심사를 받아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하지를 마세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러니까 할 말 없으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거를 뭐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괜찮다? 뭐 더 이상 뭐 내가 궁금한 것도 없고 괜찮네 하면 그냥 붙여주면 되고 맞아요.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이 뭐야 뭐 이러면은 떨어뜨리면 되지. 평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발표나 들어보고 그 항목을 평가하는데 발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억지로 질문 짜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대충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추측해가지고 실제로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데 거의 까대기 하는 식으로 평가하는데 이런 심사위원들의 이제 공모 사업 심사 진짜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성적인 평가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3대7의 비율이었어요. 사실 정성적인 평가라는 거는 공정하기가 힘들죠.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아는 사람이 오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많이 늘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의 3대7이에요. 3대7.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3이고 7이 그냥 심사위원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사실 그 사업에 뽑힌 팀들이 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진짜 다행히 심사위원이 이 분야에서 좀 잘 알고 생각이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좀 뽑히는
팀들이 퀄리티가 좋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들 주민공모사업 같은 그 동네 주민들이 진짜로 많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심사위원회 역량이 떨어져가지고 이 뽑힌 팀들이 진짜 공모사업도 하다 보면 약간 진짜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빠꼬미들 있잖아요. 빠꼬미들 그냥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빠꼬미들 그런 사람들 사업이 많이 뽑혀가지고 실행이 되면 사실 돈만 다 날라가고 이 주민들이 보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네. 갑자기 빠꼬미 얘기해서 드는 네. 생각인데 네네네. 그 빠꼬미 분들 중에서 또 교수분들이 많아요. 그 빠꼬미들은 또 이런 걸 잘 아니까 네. 그게 또 빠꼬미들이 이런 데다가 지원하면은 그 교수끼리 아니까 또 빠꼬미들 거 잘 뽑아주거든요. 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번 사업도 아직까지 그 합격자 명단을 못 봤는데 보니까 빠꼬미들 제가 아는 빠꼬미들 몇 명들이 이렇게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뽑혔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인데 진짜 불만인 게 평가 결과를 공개를 안 해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거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네, 네.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냐면 그냥 심사위원 의견만 나오죠. 한 줄평, 한 줄평. 네. 그 네이버 영화 한 줄평 이런 것처럼 한 맞죠. 줄평 이렇게 나와요. 공모 결과 해가지고 뽑힌 팀만 어느 팀이 선정됐다까지만 거의 이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조금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고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평가가 있었다 네, 그렇게. 정도. 네. 근데 사실 어떤 팀이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이 팀들이 뽑혔는지 이 공모 사업이라든 것들이 우리 예산이 다 우리 세금 아니에요. 세금으로 집행되는 게 어느 팀들이 어떤 사업으로 냈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실행할 거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정량적인 평가 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결과를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픈해라. 공표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도 평가할 때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하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분명히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꼬미 하니까 약간 좀 비하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약간 좀 언어를 좀 순화해보는 거 어떨까요? 사람 이름처럼 박고미 씨. 박고미 씨. 네. 그럼 앞으로 고미 씨로 하겠습니다. 고미 씨. 고미 씨. 네. 네. 고미 씨로 고미 씨라고 하면 네. 빠꼬미들이라고 이해를 그렇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 B 였습니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